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스파스 보안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방구석 5G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방구석 5G 기지국을 구축해서 나만의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나만의 전화번호도 갖고 나만의 통신 시스템 안에서 서로 통화도 하고 데이터도 쓰고 그런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방구석 5G 테스트 구축 시리즈 첫 번째로서 SLS 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흔히 5G 기지국을 떠올리시면 머릿속에 떠올리실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탑 위에다가 이런 지향성 안테나 설치한 5G 기지국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충분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각각의 기지국은 각각 통신사 SK, LG, KT 통신사의 코어망과 연결되어 우리 핸드폰과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방구석에 이런 5G 기지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SRS 란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SRS 란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S 란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라디오 시스템즈 SRS가 개발하는 오픈소스 5G 란 프로젝트입니다. 자, 란은 Radio Access Network.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핸드폰 단말, 에그 같은 걸 이제 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유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이와 기지국이 만나는 이제 무선 이제 통신 구간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영역을 이제 란, Radio Access Network, 무선 통신 영역이죠. 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SRS 란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3GPP 5G 표준을 준수한다는 점입니다. 3GPP는 이동통신 시대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거기서 LTE, 5G 여러 가지 이동통신 프로토콜의 표준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SRS 란은 3GPP 5G 아키텍처를 준수하는 그냥 표준적인 5G 란 오픈소스 아키텍처 구현 소프트웨어고요. 그 두 번째 특징은 오랜 같은 개방형 구조를 지원해서 구성 요소를 나눠 실험하거나 연구 개발에 맞춰 확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예를 들어서 뭐 노키아, 화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기지국 장비끼리 서로 연동되고 또 다른 유이끼리 연동할 수 있게 표준화된 어떤 상세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LS 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비용 같은 걸 낼 필요가 없죠. 원래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이제 우리가 구축하려고 한다면 삼성이나 노키아 또는 화웨이, 에릭슨 같은 벤더사 장비 제조사에서 이제 기지국과 뭐 DU 여러 장비들을 물리적인 장비들을 이제 갖고 그걸로 이제 기지국을 구축해야 되는데 SLS 란은 SDR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만 있다면 그거하고 이제 뭐 당연히 그 구동할 PC나 서버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거만 있다면 언제든지 기지국과 이제 기지국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뭐 구축할 수 있고 또 PC가 아니라 그냥 노트북 같은 데나 노트북이나 심지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도 SDR만 있다면은 이제 설치해서 구동할 수가 있고요. SRS LT라는 원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5G 스탠다드에 맞춰서 새로 이제 설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SLS-U는 이제 단말 핸드폰 같은 걸 이제 U라고 하거든요. 그 U를 소프트웨어 SDR에 맞춰서 이제 구동할 수 있게 테스트할 수 있게 구동하게 된 구성도 있고 뭐 SLS LT, SLS 이노드 B, SLS GMB 이노드 B는 LT를 외운 거고 GMB는 이제 5G를 한 거죠. 그런 기지국들 합쳐서 그냥 흩어서 SLS 란 프로젝트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I 디바이스 SRS U가 있는데 U는 꼭 SRS U를 써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UI 그러니까 뭐 삼성폰, LG폰, 아이폰 그런 것들 이제 붙여서 쓸 수 있고요. 에그 같은 단말이나 그런 것도 다 붙일 수 있고 SLS U는 보통 테스트나 디버깅하는 테스트베드 안에서 UI 자체도 어떤 리눅스 기반에서 SDR 갖고 구현하고 싶다 할 때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위에부터 EMB나 GMB까지 SLS 란이 담당하는 구간이고 코어 네트워크 는 따로 여러분들이 구축해야 된대요. 코어망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비어있는 사실 그림이 보이시죠? SLS에는 코어망을 이제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코어망을 구축을 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코어망을 뭘로 사용할 거냐? 오픈5GS나 오픈소스 5G 코어망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오픈소스 5 코어망 소프트웨어는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오픈5GS가 가장 안전되고 가장 많이 사용돼요. 또 이건 그냥 여담이긴 한데 오픈5GS 개발 주도원분이
네오플레인의 이석찬 대표님이어서 한국분이세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렇다고요. 그래서 코어망이 무슨 역할을 하냐? 유심 인증, 뭐 데이터 전송. 사실상 기지국가 핸드폰은 사실 그냥 무선 전송이고 거기서 엄청난 걸 걔네가 하진 않아요. 사실 엄청난 걸 하는 건 사실 코어망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심을 끼고 기지국에 인증하는 과정, 그리고 IP를 할당하는 거, 그 핸드오버라고 해서 기지국가 이동하면서 똑같은 IP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XS 스위치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SGW, PGW, 인증 서버, MMU, HSS 그런 게 다 코어망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망이 사실 지금 하나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서 그냥 코어망을 부른 거고 사실 이 기지국 그러니까 GMB도 그렇고 GMB도 사실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 엄청나게 복잡한 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거라서 이게 가능한 거고 이제 여기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위에서 기주까지는 이제 선 없이 그냥 무선으로 통신하고 기주에서 커만까지 유선으로 통신하죠 보통 주로. 네, 그 유선만을 이제 백홀이라고 하는데요. 백홀과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라고 하면 그것도 무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보통 이제 NG폰 2 이제 광케이블로 연결되죠. NG폰 2나 G폰 G폰은 거의 안 쓰이긴 해요. 아니면 진짜 희미한 건 요즘 또 해킹돼서 논란됐던 펜토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IPsec 보안이 들어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기지국가 코망을 어떻게 연결되는 방식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GTP 프레임에서 가긴 하지만 그 물리적인 연결 자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약간 어떤 거가 대준다면 GMB하고 UE하고는 이제 무선으로만 통신하는 거 약간 그건 완벽하게 정해진 규격이 있는 반면 GMB와 코어와의 통신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쓸 수 있다. 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인터넷 기반 통신으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일단 GTP 프레임 위에서만 돌아가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걸 알아볼 거냐? 이제 법적 유의 사항 그리고 SDR, 그러니까 SDR도 종류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수신만 가능하고 RTL/SDR 같은 거 이제 수신만 가능하고 핵 RF는 송수신 다 돼요. 근데 송수신 다 되는 것도 하프 듀플렉스, 듀얼 듀플렉스 그런 제약 사항들을 이제 다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SDR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 우분투 24.04 LTS에 실제로 SLS 랜 이 프로젝트와 오픈 5GS를 설치하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